아, 이거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구나. 대구에서 발생했던 그 황산 테러 사건. 이거 못 잡았어요, 아직도? 와, 씨. 이거 이때 뉴스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게 아마 2010년 전이었을 거야. 딱 2009년? 8년?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자, 볼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산 테러가 아닐 수도 있어. 자, 이 경찰의 무능함이 낳은 최악의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분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분들도 계시죠. 대구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6살 어린이를 상대로 한 황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6살 태환이라는 친구고요. 고 김태환 군은 끝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온몸의 황산 테러로 화상을 입은 이 태환군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니? 치킨 아저씨.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 태환이는 치킨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수상한 의혹들.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형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관계. 예. 누가 누군가한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려면 어떤 계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으키는 그런 범죄를 제외하고는 치정이라든지, 자, 부모의 금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했을까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이 태환군의 이야기로는 진술에 치킨집 아저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 발생 전이랑 직후에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태환군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범인은 남자였다.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사건 전후에 동네 치킨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환이가 들은 유일한 목소리, 치킨 아저씨. 그가 범인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피해자가 아이인 경우는, 보통은 이 범죄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을 기반으로 해서 연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황산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을까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지는 범죄, 테러형 범죄.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든 걸려봐. 여기서 태환이가 그 누가 될 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는 태환이 자체를 지목해서 타겟을 삼고 공격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수사 결과 끝에 태환이는 안타깝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운이 안 좋게 그 사람한테 걸린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라고 수사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나 봐요. 이 태환이 자체는 원한을 질 수가 없습니다. 6살이고 하기 때문에. 자, 태환군의 이모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 치킨 아저씨를 얘기했는데 이 치킨 아저씨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태환군의 이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 이씨가 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청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돈 빌리려고 그랬나 봐요. 돈 빌릴 곳이 없다 보니까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했대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런 상태에서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빌려달라며 그렇게 빌었다고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다면 태환이 부모와의 금전 갈등이 있었을까요? 치킨 아저씨의 이상한 행적. 태환군이 병원 신세를 질 적에 태환군 아버지가 태환아, 전봇대 있는 데서 누가 불렀어? 누가 불렀는데? 전봇대 작은 거하고 큰 거 있는 데서 불렀. 치킨 아저씨. 태환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골목에서 치킨 아저씨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골목에서 태환이 너를 불렀다고? 뭐라고 불렀는데? 태환아, 태환아. 태환이 그래서 인사했어? 안 했어? 못했어. 왜? 우유 같은 거 뿌렸어. 하지만 이 치킨 아저씨는 이씨라고 불립니다. 사건 발생 골목에 간 적도 없었고 가게에서 장부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1회 진술 조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킨 아저씨의 알리바이는 사건 발생 당시 골목에 간 적도 없고 본인의 가게에서 장부를 쓰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골목에 간 적도 없다고요. 그때 당시의 인터뷰 화면이네요. 치킨 아저씨 이씨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내가 만일 버티컬을 걸어놨으면 누가 지나가더라도 봤을 텐데 전 가게에 있었습니다. 자, 담당 경찰의 진술입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시 가게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알리바이가 있었으니까 경찰도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씨가 사건 당일 그때 집에서 통화를 했던 내역입니다. 당시 이 씨는 3건의 통화를 했습니다.
자, 태환이가 이 테러를 당했을 때 그 추정한 경찰들의 범행 시간은 11시 5분입니다. 11시 5분. 요 시간대죠. 요 시간대. 자, 근데 이 씨의 통화 종료 시간은 세 번의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넘기고 두 번째 통화는 10시 39분 그리고 약 25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범행 추정 시간은 11시 5분. 두 번째 통화를 끝내고 아니군요. 두 번째 통화를 끝내고 25분 정도가 지난 후에요. 그 당시 이 씨가 자신의 치킨집에서 10시 39분에 통화를 종료를 하고 경찰들이 추정하고 있는 시간은 11시 5분이고 그러면 25분 정도가 두 번째 통화 후에 지난 후인데 그러면 충분히 살인을 충분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씨 알리바이 세 번째 통화를 합니다. 그 시간은 11시 24분. 11시 24분. 이 범행이 추정된 시간으로부터 20분이 지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전후 40분간의 행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태환이를 발견했던 장소 그리고 이 씨가 운영하고 있던 치킨집 그리고 집에서 태환이의 비명소리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청나게 큰 비명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아빠는 태환이를 구하기 위해 나갔고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 김 씨의 증언입니다. 이 씨가 이 가게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증언을 토대로 태환이 가족과 전문가가 추정한 이동 경로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환이를 발견한 첫 번째 장소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띄우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치킨집 이 씨가 주장한 사건 당일날의 이동 경로 일로 갔대요. 그냥 일직선으로. 치킨집에서 태환이를 볼 법도 한데 지나쳤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길 갔다가 다시 왔대요. 저희도 믿기지가 않아 거짓말 탐지기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진술 내용이 진실 반응이 나타났어요. 뭘 물어봤을 때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부인데 사건 관계를 물어보니 전부 진실로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를 2번이나 했으면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동공의 확대 여부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동공의 확대 유무 그리고 혈관 수축 그리고 심장 박동 뇌파의 변화 이런 신체 반응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는 작동한다고 해요. 근육 경련 근데 문제는 이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당신은 남자입니까? 전 남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거짓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가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법정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는 자료, 참고 자료 정도로만 채택을 하고 있대요. 진짜로 증거로 인정할 때는 극도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무래도 좀 열악한 어떤 수사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비롯해서 이런 미제 사건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 관계자, 그 당시 수사 관계자입니다. 제가 형사로서 한쪽에만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한쪽이 항의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박정숙 씨, 이 태환이 엄마가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인상이 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통화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 태환 군의 엄마와 통화할 때 나왔던 그 당시 수사 관계자의 멘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태환이의 진술은 일관되게 치킨집 아저씨를 지목을 했으니 그리고 수사라는 게 유죄라고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야 되는데 이 경찰들이 다 놓쳤다는 거죠. 이 씨의 행적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가 없었대요. 자, 그 당시 태환이가 이 테러를 당했을 때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학습지 교사. 자, 사건 당일입니다. 골목을 지나던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태환이의 학습지 선생님. 제가 그때 지나갈 때 한 10시 40분 정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사람이 오른쪽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날씬하고 키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안경을 꼈었고 옷은 전체적으로 좀 연한 스타일, 보통 남자들이 했던 그 당시 머리였어요. 그냥 옆으로 좀 이렇게 넘기는 정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사진에는 사건 당일 봤다는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내밀었는데 그 당시 이 학습지 선생님이 봤다는 남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근데 그때 이 태환이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태환이가 죽고 나서 한참 뒤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15년이 흘렀는데 그때 태환이 어머니가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15년 전의 기억을 혹시 해줄 수 있냐,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찍혀있는 사진인가 봐요. 아, 존나 소름 돋는다. 와,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학습지 선생님은 사진 속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어머니보다도 먼저 선수치며, 혹시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어머니. 내가 그때 봤던 이미지. 이 수많은 사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찍힌 사진에 단 한 명을 지목하며 학습지 선생님은 15년 전에 또렷하지도 않는 그런 기억 속에, 그 기억 속에서 되짚고 되짚어서 찾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킨집 이씨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학습지 선생님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줬던 경찰들은 치킨집 이씨는 말고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여러 사람 사진을 보여서 이 사람 중에서 그때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 수사 방식이 좀 이상했다. 경찰들이 놓친 수많은 증거들. 자, 그 뒤로 조금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입니다. 아이에게 이 황산을 부었을 때 그 황산이 그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부었을 때 그 황산물이 튀었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경찰에서는 그 시점에 황산에 의한 손을 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상 전문 병원이나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황산을 부었을 때 아이가 놀라서 이 가해자에게 튄 황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아주 일말의 어떤 증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경찰들은 좌시하면 안 됐었는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황산 테러의 특징이 붓는 사람도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장을 해서는 이 완벽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 이 황산이 얼마나 강력한 물질이냐.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태완군이 이 옷 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뭐 뿌릴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는데 얼굴을 잡고 이제 부었다면 그 과정에서 다 튀었을 텐데 그 정도 옷을 녹일 정도의 황산이라면 이것에 대한 어떤 다룰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좀 안 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이후로 태완이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가 되었죠. 우리나라 법의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소급표 금지라는 게 있대요.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한다. 법이 개정이 되거나 법이 이제 생성이 됐을 때는 때 바로 이후라는 거죠. 그 전에 과거의 것들은 바꿀 수가 없다. 4대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완이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들의 무책임하고 부실했던 수사, 그 대가를 고스란히 지고 살아온 가족들. 태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꼭 잡아서 사과하게 할게. 아빠가 꼭 잡아서 혼내줄게. 태완이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은 23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은 어느덧 30의 청년이 되었고
태환이의 시간은 6살에서 멈춰있다.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이군요. 99년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옛날이네요. 내가 아는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였는데 처음 본 이야기인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태환이가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엄마 그거 하나 뜨거워서 옷이 저절로 째졌던 거 그래 뜨거워서 옷이 저절로 떨어지드나 응 옷이 다 벗겨졌어 옷이 다 벗겨졌어 범인 못 잡은 거지 뭐. 외부인일 수도. 근데 가장 혐의가 높은 거는 그 치킨집 아저씨인 건 맞지. 안면몰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이리저리 빌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 목격자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습지 선생님한테는 학습지 선생님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근데 15년이 지나고 나서도 어머니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찍었던 사진 한 장에서 어머니보다도 혹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손으로 그 치킨집 이씨를 가리켰으니까. 근데 경찰 조사하고 저기 목격자 수사할 때는 어머니의 뭐 주장이긴 하지만 학습지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이 씨를 자기가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씨를 봤는데도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이 씨를 지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 그것이 미스테리라는 거지. 그것이 학습지 선생님의 증언이 정말 중요했을 텐데. 근데 15년 지나고 나서 딱 이 씨를 지목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경찰들이 아주. 근데 사실 경찰들 입장에서도 미지 사건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 부분인데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것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미제로 남겨두어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자기네들도 찝찝하고 좋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도 썩은 경찰들은 진짜 많지. 나도 알아. 멀지 않은 곳에 다 있지 그런 쓰레기 경찰들은. 어우 미스테리 하느라 시간 훅 가버렸네.